자, 정혜태 특파원,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전방위 보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정 품목을 겨냥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게 눈에 띄던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미국산 석탄과 원유, 대형차와 픽업 트럭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미국의 에너지 업계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계에 타격을 줘서 정치적 부담까지 더 안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앞으로 협상에 쓸 화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관세 전쟁은 무려 22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바로 그날 중국도 똑같이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후 중국이 25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추가 구매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도 대중 관세가 대부분 철회되지 않았고 지금의 2차 무역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라서 길어지면 좋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겠지만 오늘 중국의 조치를 보면 아예 협상이 끊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는 오늘부터지만 중국은 오는 10일을 발효 시점으로 정해서 엿새나 시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중국이 목표 삼은 원유와 LNG는 미국산 수입 비중이 사실 크지 않고 반독점 조사 대상인 구글도 중국 내 서비스를 안 한다는 점에서는 수위 조절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는 18일에 유엔 안보리 관련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뉴욕으로 가는데 중국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여기에 온다면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상의 문은 열어놓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발효 시각에 맞춰 중국은 전방위 반격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미국이 적용한 것과 같거나 더 높은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차량에 10%씩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 구글에 대해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패션 기업 PVH, 바이오 기업 일루미나 등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즉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중국과의 수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무기에 맞서 자원 무기와도 빼들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필수 소재, 텅스텐 등의 수출 통제는 오늘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美方做法严重损害以规则为基础的多边贸易体制，破坏中美两国经贸合作基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과 파나마 운하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시간 내일 새벽을 시한으로 24시간 내 대화 계획을 밝히며 협상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상대국이 보복 조치라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번 조치를 역습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 반격이 관세 전쟁의 서막이 될지 극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북미 관세 전쟁의 흐름을 바꾼 건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는 군병력 10,000명을 국경지대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통화 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 동안 유예됐습니다. ¿Cuánto tiempo? Le dije, bueno, vamos a ponerlo en pausa un mes y estoy segura que en este mes vamos a poder dar resultados, buenos resultados a su pueblo, buenos resultados al pueblo de México. 캐나다와는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첫 통화 후
캐나다가 미국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 마약 차단 인력 10,000명 유지, 마약 조직 테러리스트 지정 등을 얻어내고 한 달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관세 목표로 또다시 유럽 연합을 언급했습니다. The European has abused the United States for years, and they can't do that.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지만 아주 이른 시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식 전방위 압박에 국방을 주제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책회의로 변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관세 부과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그럼 바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의 생각은 어떤 건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승모 특파원, 앞서 이제 베이징 특파원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도 특유의 충격과 공포 전략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서 국경 마약 문제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은 건데요. 최근 불법 이민자 수용을 거부했다 관세 폭탄 위협에 결국 꼬리를 내린 콜롬비아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이들 나라와 달리 대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패권 경제 상대죠. 무역 불균형 해소와 첨단 기술 패권을 위한 수출 통제,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더욱 격한 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중국 역시 어려운 내수 사정을 감안하면 타협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미국은 이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 연합을 꼽았는데 지금 유럽의 나라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연합 EU의 최대 수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재작년 기준 EU는 233조 원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로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EU 회원국들이 관세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갈리는 등 EU의 특성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시간을 벌었지만 약속 이행이나 무역 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장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 기업들한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이라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로선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관세로 미중 간 교역이 감소하면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관세 대상이 확대되고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등의 관세가 붙을 걸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등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겨냥한 관세 정책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